반갑습니다. 저는 화세연합신학대학교의 김종일 교수입니다. 우리 우덕찬 박사랑 저랑은 1년 선후배 지간입니다. 터키에서도 같이 공부했고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형이라고 제가 늘 얘기해야 되고 1년밖에 차이가 안 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 10년 정도 선배처럼 행동하시는 네. 오늘 케말 파샤에 대해서 사실은 더 소개하고 알리는 시간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이승만 연구원에서 얼마나 많은 그 연구와 또 노력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 우 박사님과 또 저를 통해서 케말 파샤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들을 좀 더 얻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눠드린 그 프린트의 먼저 뒤를 좀 보시죠. 제가 우리 우 박사의 그 내용들을 박스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논문을 중심으로 만들어봤는데 말씀하신 부분 적혀있는 대로 통치, 정치, 외교, 경제, 교육까지가 이제 이번에 논고에서 나온 내용들이죠. 특별히 이제 이승만 부분보다는 왼쪽에 있는 케말 파샤의 부분들을 좀 보시면 특별히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케말 파샤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현대 터키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빼놓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방금 우리 우 박사도 말씀을 하셨지만 6개의 기본 이념입니다. 이 6개의 기본 이념이 우리 각주 3번에 나와 있습니다만 글씨가 좀 작습니다만 이 6개의 그 기본 이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놀라운 사실은 그 중에서도 세속주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평가를 하냐면 5가지가 이 세속주의를 위해서 존재할 정도이다. 다시 말하면 3번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공화주의도 세속주의를 위한 공화주의고 민족주의도 세속주의를 위한 민족주의고 국민주의, 정부주의, 개혁주의들이 전부 사실은 세속주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까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세속주의는 터키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세속주의와 세속화는 구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터키의 세속주의는 단지 정치와 종교의 분리로만 보지 않고 교육과 문화와 삶의 전 영역에서 이슬람교와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상의 자유와 함께 한 집단의 종교적 사고와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됨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터키 공화국의 초기 수많은 개혁들은 바로 이 세속주의의 올바른 실천을 위해서 나타났거나 이 세속주의의 실현을 성공으로 결국은 생겨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터키 공화국이 이러한 세속주의를 천명하고 출발을 했다고 해서 그들의 국민 신앙인 이슬람을 또한 또 배격했거나 이슬람의 정신에서 이탈된 일방적인 서구화를 추구했다고까지도 보아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다시 박스로 좀 보시면요. 그래서 특별히 이런 통치, 정치, 외교, 경제, 교육이 전부 사실은 세속주의를 기본으로 해서 그 일환으로 생겨난 조치들이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에도 출생과 사망, 재임 시기, 국제 시대로 볼 때 1, 2차 세계대전에 관해서 이승만은 일제강점기였고 또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을 겪었던 또 시기적인 차이가 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전 신부는 케말 파샤는 파샤라는 의미가 이제 장군이라는 뜻이 돼서 별명처럼 붙어 있는 건데 오스만 제국 전 정권의 고위 장성 출신이었고 그러나 이승만은 사실은 일본에 의해서 그런 강점기 시대에 사실은 이제 원수의 그런 관계를 갖고 있었던 분이시죠. 그리고 이제 이 터키의 획득을 보면 독립운동을 통해서 열강들을 몰아내면서 오늘날의 이제 영토를 그나마 회복해서 터키 공화국이 형성한 데 관해서 대한민국의 이 국가의 획득은 역시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긴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제 물리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의 일본의 패전 결과로 나온 것이다. 평가 부분을 종교 부분을 보시면 그래서 케말 파샤가 세속주의를 주창하고 나선다 해서 그가 무슬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도 철저한 무슬림이었지. 그래서 라마단의 금식도 하고 또 각종 그런 이슬람의 행사들을 다 이끌어갔던 그런 리더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만은 이제 기독교인이었고 평가 부분에 보시면 영웅이라고 이제 터키에서 알려져 있고 또 나라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고 그러나 현재는 놀랍게도 이슬람의 그 성향이 아주 강한 AKP라고 하는 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자그마치 12년 연정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터키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도 터키는 아타투르크가 영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12년의 이슬람 성향이 강한 이런 연정에 의해서 더 이상 아타투르크가 터키의 모든 것을 내려면한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4번을 제가 그 주에 각주로 적었었는데 재평가돼야 된다는 의미 가운데 4번을 잠깐 보시면 시대의 변화의 흐름 속에서 외교 정책에도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터키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 불변과 부동의 정책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첫째 세속화를 바탕으로 한 서구화와 현대화의 추구고 둘째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해서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외교를 하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외교 정책의 근본이 무엇보다도 터키 공화국의 설립자이자 초대 대통령인 아타투르크에 의해서 제정된 아까 말씀드린 6가지 그 기본 이념에 의거해서 생겨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 이념을 떠나서 결코 터키의 외교 정책을 이해하거나 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잠깐 다시 앞으로 이제 다시 오셔가지고 정리한 것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논문에서 인물에 대한 비교 분석은 발생한 현상에 대해서 상호 유사점과 또 공통점과 차이점 따위를 밝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두 인물의 공통적인 요소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으면 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본고의 케말 파샤와 이승만의 선택이 비교 대상으로서의 적절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선 순기능적인 측면에서 본고는 두 인물이 모두 양국의 새 정부의 창립자이고 또 첫 대통령이라는 면에서 최소한의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또 역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권 유지를 위해서 비록 그것이 형식적이거나 하더라도 두 인물의 리더십 하에 제정되었던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 혹은 간과하면서까지 각각 케말은 15년, 이승만은 12년을 집권했던 동일한 장기 독재자였다는 비평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본고의 결론 부분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지만 두 인물의 시대가 이미 종료된 지금 시점에서 두 인물의 학문적인 재평가가 또한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두 국가가 동일하게 당시에 물론 기대와 소망이 있었지만 예기치 않게 갑자기 찾아온 해방 그리고 새로운 국가의 창립이라는 대명제 앞에서 두 지도자들의 고뇌도 분명하게 우리는 필요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다시 찾아올지도 모르는 풍전등화 같은 위기감 비록 새 시대는 도래했지만 거의 무에서 유를 새로 다시 시작해야 했으며 전 국민적으로 빈곤과 문명에 의한 시대의 암울함 같은 배경에서 어느 지도자가 서구의 전통적이고도 전형적인 오랫동안 시행착오와 투쟁을 통해서 쟁취되었던 그 민주주의 정치를 올바로 실현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대를 위한 소의 희생 혹은 시대적 절박한 가운데서 대의 명분을 찾는 일도 너무 아전인수격이고 그런 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전형적인 서구의 민주주의 방식의 채택이 결여되었다 해서 독재라고 비평할 것인지 아니면 시대의 위급성과 절박성 속에서 독재로의 모습을 보여서라도 새 국가의 존립에 위배되는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야 했었다는 그 평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본고의 비교 방법에서 공통 항목을 가지고 논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두 인물이 좀 더 심층적으로 상호 비교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만약 본고가 이승만 살리기에 목표를 둔 논문이었다면 본고에서는 각 부분에서 획기적인 이승만 업적 소개는 매우 잘 전개가 되었지만 비교 연구라는 관점에서 보면 결론에 가서야 비로소 케말 파샤는 아직도 터키의 영웅으로 남아있지만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독재 표본처럼 역사에 남아있고 이는 다시 재고되어야 한다는 평가만으로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개인적으로 동일한 죄성을 가진 모든 인간들의 역사는 늘 되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시대의 두 국가의 지도자들을 비교해 보면서 진정한 국가 공동체로서 거듭나면서 상생과 공존을 위해서 오늘날 지구촌 화두로 기억하면서 위정자들 모두가 타산지석과 사면행 필요하사의 정신으로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기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발표 시간 때 못 계셔도